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낮에는 덥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제68회 현충일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경북 동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도 쾌청하고 날도 맑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은 20도로 출발하고요. 안동 15도, 김천 1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오늘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 포항은 모두 28도 예상되고요. 김천은 아침보다 15도 이상 기온 올라 29도 전망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할 재난 트라우마 센터가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누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번 참에 재난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단순한 상담 지원만이 아니라 박물관과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지진 직후에는 하루 100명에 이르다가 지금은 1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진 발생 6년째를 맞으면서 주민들도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립비 158억 원을 전액 지원받고 시설 운영비의 50%를 지원받는 조건인데 지금처럼 상담 지원만 하기엔 시설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2년 후인 이제 개호산 시기가 되면 사실은 뭐 10명도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루 이용객들이. 그런 상황에서 포항 지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그 뭐 건물과 지금보다 더 확대된 형태로 운영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포항시가 시설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운영 주체로 나서길 꺼리면서 개관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줬으면 그거를 잘 활용을 시켜갖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례로 남겨야 되는데 포항시가 지금 와갖고 나 몰라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규모 정부 지원 사업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새로 짓는 재난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놓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지진 지역에 가보면 일단 뭐 박물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뭐 유사한 상황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개념. 전문성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합니다. 튀르키예 같은 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전문성이 좀 강화되고 확대돼서 산불, 뭐 홍수 이런 지진과 유사한 자연재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는. 포항시는 현재 재난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은 포항시가 맡아 진행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68번째 현충일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부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상북도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적의 공습에 의한 민방공 경계 경보와 동일하다며 주민들에게 오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크루즈의 국내 입항 금지가 3년 만에 풀리면서 포항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오가는 초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시범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이 크루즈 모항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중해를 다니던 멋진 크루즈선이 영일만항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작아 보일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길이 290m에 너비는 36m, 객실 1,500개와 수영장 4개, 대극장, 카지노 등을 갖추고 승객 3,7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면 마음이 들뜨고 면세품을 받아드니 기분이 더 설렙니다. 특히 이번 크루즈 여행은 유명 트롯 가수가 함께하는 일정이어서 승선권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다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표정들이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배는 포항에서 출발해 6박 7일간 일본 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들른 후 11일 부산항으로 귀국합니다. 포항시가 크루즈선 시범 운항을 추진하는 이유는 11만 톤짜리 초대형 선박이 영일만항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We found it very organized, very well receiving facility for us. And for us it's an honor to be the greatest ship ever come to the port of Pohang. We look forward to many new future calls.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려면 9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포항 영일만항의 수심은 11m여서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영일만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포항 영일만항을 드나드는 크루즈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도 지금 사동항을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함께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항 울릉도가 대표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승객 3,000명을 불편 없이 이동시키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입출국이 가능케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번에 양덕 한마음체육관에 승객 임시 대기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범 운항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영일만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가 고장날 경우 긴급 정비가 가능한 이동정비차를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정비차는 5톤 차량의 점검 장비와 용접기, 차량 진단기 등 소방차 정비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주야간 이동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탑재된 소방차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소방차 운전대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재단이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두 기관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경북도가 엑스포 출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정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재단이 다음 달 1일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 조례안 중 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경북도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질의가 이게 만약에 그게 포괄 승계가 아니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했는 조례가 다 무효되는 겁니다. 포괄 승계에 따라 추진하는 경주엑스포재단의 정관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개정안에는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경주시의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엑스포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괄 승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답변 받아라니까 답변도 안 받아오는데 해산 한 달 앞두고 우리 25억 안 주려고 정관 바꾸려고 벌써 이미 시장 사인 받아갔죠. 경상북도는 통합 조례안의 경우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고 재단 정관 변경은 절차상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엑스포 재단 출연금은 사업비로 집행했고 기금은 엑스포 수익금으로
별도 조성한 것이라며 경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엑스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승계를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에서 원하는 기금을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추후 우리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논란과 함께 재단 출연금 반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 엑스포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촌협약공모에서 경주시와 구미시 등 경북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시군은 앞으로 5년간 2,150억 원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 투자해 공통의 농촌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군 등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고 확진 격리 의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발생 3년여 만에 대부분의 일상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대구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일상 회복과 별도로 법리 다툼은 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오면서 방역 대응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집중됐습니다. 대구시는 교회 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고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역 방해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치료 비용 등 1,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소송을 낸 지 3년이 되는 동안 결론은 나지 않았고 재판부만 3번 바뀌었습니다. 앞서 방역 방해 관련 형사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신천지 측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서울시도 패소했습니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교인 명단 누락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쟁점에서 제외했습니다. 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교회 측이 지역사회 감염을 부추긴 점을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발열 환자들이 다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게 하지 않았고 집단 예배를 촘촘하게 강행을 했다라는 그 부분. 교회 폐쇄 명령을 바로 아침에 9시경에 내려서 통지를 했는데 신천지 교단에서 그걸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누락하고 은폐하고 교인들에게 거짓 공지를 했다는 거죠. 신천지가 법원에 화해 권고 요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시민 법감정에 맞지 않고 다퉈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의 수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이루어진 소송에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기 자체가 무리했다. 그래서 판결문 나오는 거 보고 항소 여부 판단하려고. 코로나19 사태 초기 급속도로 확산하며 도시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한 집단 감염을 두고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측의 지리한 법리 다툼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3 따뜻한 사랑 모아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1억 원, 5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의 연계 금액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과 체육관, 강당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은 조치 후 2차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68회 현충일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도 쾌청하고 날도 맑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은 20도로 출발하고요. 안동 15도, 김천 1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오늘도 30도 가까이 기온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기온, 포항까지 모두 28도 예상되고요. 김천은 아침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올라 29도 전망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청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청도 2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4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5도, 의성 1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계속해서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